1번 됐고 2번 됐고. 예, HF랑 HCl 구분 잘 하세요. 그 다음 3번. 화학반응식에서 질량비는 개수비 곱하기 화학식량비. 그래서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사실은 비율만 알면 됩니다. 얘네 둘에. 규소 하나면 얘 하나고, 브로민 4개니까 4개 되면 되고, H 8개니까 4. 그래서 개수비는 1대 4일 거라는 거. 화학식량비는 28짜리에 4니까 수소는 2. 약분해주면 전체 질량비는 4대 1 이렇게 되겠네요. 4에 해당하는 게 64니까 1에 해당하는 건 16. 답 2번 내시면 됩니다. 6번에 그 니은 보기 같은 거 좀 잘 하세요. 네,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이렇게 나오면 온도 일정 조건에서 증발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 응축 속도는 증가. 그럼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몇이 돼?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됩니다. T1, T2 이런 거 비교할 때 잘 해주시면 되고.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 이런 거 나왔다.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돼? 늘어나고 물의 양은 줄어들죠. 분모는 증가, 분자는 감소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1 되니? 안 됩니다. 그냥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1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7번. 뭐 어렵진 않은데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 빼기 자기항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 마일 0뿌리를 잘 살려라.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리고 에너지준이 물어봤을 때는 올라가서 수소인지 아닌지 체크 잘 하시면. 8번은 CNOF 유형에서 5원자 분자 가능한 거 CF4. 세중의 원소에 4원자 분자 하나밖에 없어. COF2. 세중의 원소에 3원자 분자는 2개 있어. ONF랑 FCN. 근데 비공유 4니까 FCN. 혹은 이제 공유수분의 비공유수로 줄 수도 있죠. FCN은 1이고 ONF는 좋습니다. 나의 분자 구조 COF2면 중심원자 입체수 몇이니? 3이죠. 2 중에 단일이니까. 그리고 롬페어는 몇 개야? 0개니까 평3이다. 맞다. 결합각은 120도가 아니긴 합니다. 이중결합이 있는 게 VS EPR에서 반발이 더 세기 때문에 살짝 크고 좀 작고 좋습니다. 다음 9번. 산화수법 문제 풀 때는 좀 요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잘 보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질 거거든. 개수가 A, B, C, D, E, F로 좆도 그냥 다 모르겠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A, B, C, A, B, D 이런 식으로 X 가지고 미정계수 기다려? Y 가지고 미정계수. 그러면 지금 수소랑 산소만 안 맞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요런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아닌데 수소가 2C계니까 반응에도 2C계 이렇게 먼저 맞춰놓으면 좀 편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소를 맞춰줘야 돼. 여기저기 끼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식 써보면 되게 복잡해요. 4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반응 후에 AM 더하기 4B 더하기 2C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우연히 이게 뭐라 그러죠? 소거가 되면서 막 AM 막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게 좋고, 그 다음은 산화수를 표현할 때 생성물에서 X나 반응물에서 Y는 M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수예요.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도 먼저 생각하고 풀면 좀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1가 음이온 A계, M가 양이온 B계. 반응 후에는 2가 음이온 B계에 1가 음이온 2C계니까 요지랄. 얘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막 BM 이렇게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써보는 거고. 뭐 아니니까 이제 좋든 싫든 가야 되죠. 반응물에서 Y는 YO3M가 음이온인데 Y를 네모라고 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네모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2짜리 3개 해서 전체 마이너스 m이 나와야 되니까 반응 전에 y의 산화수는 6-m이 될 거고. 그죠? 생성물에서는 x5m이니까 x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2m이 되겠죠. 그럼 6-m이랑 2m이 같다니까 3m 이꼬르 6m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 찾아지는 순간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산화수법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산화수 변화로부터 문제 쭉 풀어 나가시면 돼요. 반응물에서 x는 플러스 7에 반응 후에 x는 플러스 4니까 3감소하게 되는 거고, 반응물에서 y는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짜리 4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는 플러스 6으로 2증가.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되니까 곱하기 2에 곱하기 3하고 x, y 다 하나짜리였으니까 그대로 박아주면 되죠. 그래서 2, 3, 2, 3.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하면 전화균형 써주면 되고, 그럼 EC가 뭘로 나와? 2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계속 맞췄으니까 답 내면 3번이었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어떤 일관적인 풀이를 만들고 싶어서 개수가 나와 있을 때 미정계수가 x랑 y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다면 맞출 건 수소랑 산소밖에 없으니까 수소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게 H 플러스가 있는 혹은 OH 마이너스가 있는 수용액에서 반응을 시켜서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OH나 H가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다른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H가 없는 경우에는 수소가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있어요. 수소 먼저 맞춰주고 보통 산소는 여기저기 끼어 있으니까 산소 가지고 미정계수법. 우연히 아다리 좋게 이제 소거가 되는 애가 있으면 구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10번 원자 W부터 Y의 기억값을 나는 X부터 Z의 1차분의 2차를 나타냈다. 이제 비금속 하나에 금속 3개 나와 있습니다. 비금속 하나에 금속 3개예요. 그럼 기억은 무조건 뭐밖에 안 되니? 2반분의 원반밖에 안 되죠. W가 이제 외롭게 가는 거니까 W 누구로 확정이야? F로 확정. 그럼 X, Y, G가 나머지 금속 3개 중에 하나일 건데 1차분의 2차가 존내 크다 누구죠? 나트륨이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는 꽤 크다가 있어. 꽤 크다. 이거 얘기했었니? 1차분의 2차가 존내 크다로 가면요 1쪽입니다. 근데 다른 애들보다 꽤 크다로 가는 거는 이제 1차에서 저평가받는 붕소산소, 알루미늄, 황 이런 애예요. 이거 알아? 알아?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뭐 요정도 비교해볼까? 나만 알지야. 2차로 가면 나트륨은 누구처럼 행동해? 네온처럼 행동하니까 얘 개 커지는 거예요. 이걸 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나트륨처럼, 알루미늄은 마그네슘처럼, 규소는 알루미늄처럼 행동하니까 요 세 마리의 2차는 개형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될 거라는 거야.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차분의 2차 관점에서 1쪽을 이길 수는 없거든. 압도적으로 존나 크니까. 근데 꽤 크다가 성립되는 이유는 이제 2족은 2족과 14족을 비교하면 1차도 얘가 크고 2차도 얘가 크니까 대소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 세 마리를 비교했을 때 1차는 얘가 작고 2차는 얘가 제일 크니까 1차분의 2차가 이거에 준하진 못하지만 꽤 크긴 합니다. 요걸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베릴륨과 질소 같은 얘네는 원래 붕소랑 산소보다 작아야 되거든. 근데 예외 때문에 큰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얘를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붕소랑 산소는 원래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예외 때문에 작은 거거든. 얘네는 1차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애들, 일반적인 경향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2족은 1차분의 2차를 보면 1차에서는 고평가 받고 2차로 내려가면 일반적인 경향이 돼. 14족은 1차에서는 일반적이다가 2차로 내려가면 저평가가 돼. 이해되세요? 2족은 1차는 상대적으로 높고 2차는 일반적이야. 요 차이. 14족은 1차는 일반적이었는데 2차는 저평가니까 얼마 못 올라가. 근데 이 13족이나 16족 같이 1차에서 저평가 받는 애들은 구조적으로 한 칸 옮기면 고평가로 가요.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뜨니까 꽤 크긴 하죠. 1족에 준하진 못하지만. 문제 풀 때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보자마자 1차에서 저평가 받는 알루미늄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정성분의 정성이니까 하나만 비교해서 대수 판단해도 되고. 오케이, 나머지는 딱히 풀 거 없을 것 같고 1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저것들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다. 비공유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 일단 중심원자 2개 박히면서 수소 4개 가질 수 있는 건 뭐 있어? 그쵸, C랑 N이 있죠. O는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C2H4라면 비공유가 없으니까 클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무조건 질소로서 박힐 거고, 나는 탄소가 되면서 삼중결합이라 비공유가 없는 Z는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비공유가 이렇게 4개가 있는, 얘가 산소면 비공유수 얘가 더 클 거니까 말이 안 되더라. 플로리는 중심에 2개 올 수 있니? 없어요. 플로리는 결합 하나밖에 못해. 2개가 오는 순간 끝이야. 더 못 붙이니까 중심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12번까지만 하시죠. 왜냐면 지식형 문제이기 때문에.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 S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비율을 봤을 때 뭔가 아다리가 안 이쁘게 나와 있으면 막 스케일 보정하면서 누군지 찾아봐야 되지만, 얘는 지금 S값분의 P값이 1이고 딱 봐도 얘네 둘은 S값분의 P값이 2분의 3인 S전자분의 P전자가 1인 거 산소와 마그네슘이고, 2분의 3인 거 네온, 인, 칼슘 이렇게 있습니다.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칼슘 제껴야 되고, 1로 나온 X는 둘 중에 하나. 근데 2분의 3으로 나온 Y랑 Z는 무조건 네온과 인. 각각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자마자 가가 S전자, 나가 P전자인 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각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빼기 부 중 가장 큰 값. 산소는 ES에 EP까지 있거든. 주 빼기 부는 뭐가 더 크니? SP가 반대여야죠. 2대 3이니까. ES랑 EP 중에 주 빼기 부가 뭐가 더 커? ES가 크죠. ES는 2 빼기 0이고 EP는 2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얘 2고. 마그네슘은 3S가 있으니까 3 빼기 0에서 가장 큰 게 3. 네온은 2S의 2. 2는 3S의 3이죠. 3P는 주 빼기 부하면 몇이야? 3P는 2니까. 그래서 Y가 크고 X랑 Z는 같다. Y가 크고 X랑 Z는 같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X가 산소, Y가 인, Z가 네온. 기억, 니은, 됐고, 티귿. Y는 인이니까 짝, 홀. 몇 개죠? 6개. X 산소는 짝, 홀. 몇 개? 6, 2, 3의 2배이다. 맞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 13번 중화적정.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W 같고, W는 식초 1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니까 마치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구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화적정은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몰농도 구하고 퍼센트 농도로 환산 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식초의 몰농도를 네모몰농도 이렇게 잡는 거죠. 이 네모몰농도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10ml 때문이에요. 만약에 10g으로 나와 있었으면 1g에 Wg이니까 10g이면 10Wg 요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10ml니까 농도 활용을 해줘야 된다. 네모몰농도에 10ml니까 H 몇 개? 10네모. 근데 물 넣어서 100ml 만들었으니까 100ml 속에 10네모. 그 중에 20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H 2네모게 온다. 근데 이거 적정치기 위해 0.2몰 농도 KOH 당연히 뷰렛에 넣어줄 거고요. 표준 용액은 10ml 들어갔으니까 OH 2개. 그래서 네모는 1. 1몰 농도 나왔어. 그럼 나의 삼각 플라스크는 몇 몰 농도짜리니 이거? 0.1몰 농도짜리예요. 오해하면 안 돼. 오케이 1몰 농도 20ml니까 20ml 니은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모가 1이야. 네모가 1. 근데 1짜리 10ml에 물 넣어서 10배 희석시킨 거니까 0.1짜리 20ml가 되는 거지. 0.1짜리 20ml예요. 그러면 2m몰 들어있으니까 니은이 맞는 복입니다. 마지막 디귿. 몰농도 1로 나왔으니까 퍼센트 농도 구하면 퍼센트 농도는 10 D분의 M MW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50 D분의 3 잘 나옵니다. D가 맞다. 답 5번 해주면 되죠. 물론 뭐 하나하나 둘둘셋 유형의 2번이 디귿이니까 답은 3번 아니 5번이고 W만 바로 체크해도 됩니다. 평가원이니까. 그 다음 14번. 근데 얘는 평균 치면 존재비까지 나와 있으니까 N값 구할 수 있는 거 느껴져? 근데 8M, 8M, 8M이니까 8M 퉁 치고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짜리가 7대3으로 있으니까 3대7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마이너스 0.4가 나와야 돼. N 몇이면 되니? 1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0.4니까 0.6 차이. 그럼 얘는 몇 차이 나면 돼? 1.6 차이 나면 돼서 n이 1이 나온다. n값 1. n자리에 1 넣으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랑 얘 가지고 평균 냈을 때 요게 나온다. a, b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식 보면 못 구해. 하나가 통일이 돼 있으면 그건 몰라도 뭐 존재비라도 나와 있던가. 그럼 m값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식으로 찾아줘야 되고 요거죠. 이제 xy2의 화학식량은 평균적인 x 하나에 평균적인 y 두 개가 이용됐을 거니까 평균적인 x에 평균적인 y 두 개 때려주면 8m에 4m 두 개 하면 16m. 마이너스 0.4에 3.5짜리 두 개니까 플러스 6.6. 요 값이 134.6이다. 16m이 128이니까 m이 8 이렇게 나옵니다. 8, 4, 32 8, 5, 40 이니까 요게 35짜리고 요게 37짜리죠. 8 넣으면 32에 3.5니까 35.5. 그럼 1대3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으니까 존재비는 3대1일 거고 백분율로 표현하면 되니까 75%, 25%. M&A 다 구했으니까 대입하고 답 내주시면 됩니다. 답이 1번이라고 하네요. 좋았어. 다음 15번. 금속의 반응성. A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B랑 C를 순서대로 넣고 있고 초기 조건에 1가양 이온 16개니까 플러스 16. 근데 거기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BC를 넣으니까 전체 전하량은 계속해서 플러스 16으로 고정입니다. 그럼 나용기에 보면 나과정 보면 8마리가 있는데 플러스 16이니까 평균 양전하량이 몇이야?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1짜리랑 뭐가 섞여 있는데 평균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나오려면 B는 무조건 몇 가여야 돼? 3가여야 됩니다. 1짜리랑 2짜리 가지고 평균 내면 때려 죽여도 2가 나올 수 없으니까 1점 몇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러면 1짜리랑 3짜리 가지고 평균이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몇 개 있는 거야?
4개, 4개 있습니다. 플러스 4에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6 되는 게 맞고. 그죠? B는 3가 양이온.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는 다에 A 양이온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C가 들어가면 A와 B 중에 무조건 뭐부터 뜯어먹어? 먹는다면 A부터 먹을 거고 B는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데 A가 남았다는 건 B는 안 건든다는 거니까 B는 여전히 몇 개 있어야 돼? 여기 4개 있었으면 여기 4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전체 양이온의 개수가 7개인데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건 4개니까 여기 남아있는 A와 C가 3개여야 돼요. 그리고 3가 양이온이 4개면 3, 4, 10이니까 이 3마리가 나머지 플러스 몇을 커버 쳐야 돼? 4를 커버 쳐야 돼. 이해돼? 3짜리가 4개면 플러스 10이니까 나머지 A랑 C가 플러스 4를 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평균 양전하량이 몇이야? 3분의 4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C가 2가일 때 개수 아다리 딱 맞춰주면 될 겁니다. 플러스 3분의 4가 나오려면 1대 2로 내분한 지점이니까 존재비는 2대 1이 되면서 얘 2개 남고 얘 하나 생성되면 된다. 검산까지 해보면 A 1가 양이온이 2개 사라질 때 C 2가 양이온이 하나 튀어나왔고 전하량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4 커버 쳤으니까 모두 만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 나와 다에서 A 양이온은 산화제 같은 말 환원된다. 맞다. B와 C의 가수는 3대2 3대2가 돼야 되니까 틀린 보기. 디귿 다과정 이후 A 양이온은 2N몰이 남아있어야 되죠. 틀렸다. 뭐 B를 Wg 넣었다, C를 2Wg 넣었다, 이런 뭐까지 물어볼 수 있어? 원자량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량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첨가한 질량 1대2가 그 자체로 질량비가 될 거고요. 몰수로는 첨가한 B, 첨가한 C가 모두 다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A 이온이 살아남았으니까 그죠? 여기에 존재하는 몰수가 곧 첨가한 몰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B는 4개 들어갔고 C는 하나 들어갔다니까 원자량의 B는 1대 8 이런 식으로 답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B와 C의 원자량 합을 물어봐. 그럼 찐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B는 최종적으로 4N몰 들어갔죠. 그때 해당하는 질량을 내가 Wg으로 잡아놨으니까 화학식량은 4N 분의 W 이렇게 될 겁니다. C는 N 분의 2W. 그래서 2개 덧셈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질량 하나 끼고 나면 이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 이온이 살아남았다는 거. 그때는 첨가한 B와 C가 모두 다 이온화가 됐고 B의 개수는 안 변한다. 이 개념은 꼭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일단 A 찐값을 구해야 돼. 몰농도의 찐값. 잘 보면 몰농도가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고 용질의 몰수, 용매의 양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부피 얘기가 없거든. 그래서 둘 다 1리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농도비가 곧 몰비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 이 전체 값이 2대 1이라고 나온 건데 부피를 이렇게 통일시켜 놓고 나면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용질의 몰수가 3대 5가 됩니다. 그럼 전체값 2대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용매는 5분의 2대 3분의 1이면 될 거니까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6대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매의 몰수를 찾은 거야. 용매의 몰수. 근데 지금 용매는 물이고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질량식을 세운 다음에 그 비율이 곧 6대 5와 같다. 요렇게씩 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내가 1리터로 잡아놨으니까 밀도 활용해주면 가에서의 질량은 1100g이고요. 용액이. 나에서의 질량은 1200g이 됩니다. 그램 빼자. g이 돼요.
근데 나는 용매 질량 가지고 6대5라는 식을 써줄 거니까 여기에 용질의 질량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얘는 100ml, 얘는 1리터라고 잡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어차피 환산이 되면서 스케일 보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편의상 1리터를 이렇게 잡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딱 보면 부피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부피더라도 답이 똑같이 나오게끔 세팅이 돼 있을 거라서 그래서 1리터로 잡았던 건데 현장에서 이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3A 몰롱도 1리터면 3A 몰 분자량 40이니까 120 Ag 빼주면 될 거고 5A 몰롱도 1리터니까 5A 몰 화학식량 40이니까 200 A 그램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용매의 질량이 6대5니까 위에 거에 몇 곱하고 6 곱하고 밑에 거에 몇 곱해서 5 곱해서 이 둘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A 값이 나오는 거죠. 6600에 6000이니까 600 720에 1000이니까 720에 1000이니까 280이죠. 그래서 A는 28분의 60이니까 뭘로 약분되니? 47, 28. 나 뭐 잘못했니? 7분의 15 맞아? 뭐를 잘못했어? 6대5니까 위에 거에 5 곱하고 밑에 거에 6 곱해야 됩니다. 그럼 5500에 7200이니까 5500에 7200이니까 몇이야? 1700. 600에 1200이니까 600A. 그래서 A는 6분의 17 이렇게 나온다. 답 4번. 좋아요. 처음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야.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까 하는데 용질몰수, 용매몰수가 하나도 결정이 안 되거든. 부피를 모르면. 부피 얘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편의상 내가 1리터로 잡자. 사실 이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1리터로 잡고 나면 농도 나와 있고 부피 나와 있으니까 용질의 몰수 찾을 수 있고 전체 비율로부터 용매의 몰수 구할 수 있어. 몰비 구할 수 있어.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용매의 질량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게 6대5이다. 1리터라고 했으니까 밀도 활용하면 질량으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이건 용액의 질량이니까 용질의 질량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좋아요. 그 다음 17번 염산 가부터 다해 이 값을 나타냈다. 뭐 어쨌든 좋든 싫든 내가 지금 가나다의 pH랑 pOH를 찾아야 될 거고요. 나는 가에다가 물 넣어서 다는 나에다가 물 넣어서 계속 희석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pH가 다가 가의 3배라는 거죠. 가를 x라고 하면 다는 3x가 된다. 뭐 이런 거고 얘는 14-x에 14-3x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면 이 비율이 나와 있거든. 2대 9라고. 근데 pH는 다가 가의 3배니까 1대 3입니다. 근데 가와 다를 비교하면 이 전체 비율이 2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대 9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모가 몇 대 몇이면 돼? 3대 2면 되겠죠. 그러니까 pOH 요 값이 3대 2면 된다는 거야. 그럼 좌변에 2 곱하고 우변에 3 곱해서 이 둘이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x가 나오는 거죠. 28에 40이니까 1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x 7x x가 2 그래서 얘가 2짜리고 얘가 6짜리구나. pH가 4 커졌다는 건 10의 4승만큼 진해졌구나.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는 pH가 2고 pOH는 12니까 이게 찐값으로 6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상대값으로 2배면 찐값으로도 2배니까 나는 pOH분의 pH 비율이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pH랑 pOH는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분모 분자 더하면 4야. 근데 14가 돼야 돼. 몇 배 쳐?
4에서 14가 되려면 3.5배 치면 되죠. 각각 3.5배 치면 10.5에 3.5가 되면서 분모 분자 더했을 때 14가 되고 3분의 1의 비율이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있었던 가는 pH가 2짜리니까 농도 요거 맞고요. 수용액의 부피 나가 가의 최소한 10배는 아니죠. P값이 2.5가 커졌으니까 그죠? 100배보다 많습니다. 1000배보다 적고 디귿 다 100ml에서 H의 몰수 다는 pH가 지금 6짜리니까 농도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100ml면 부피로는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니까 몰수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다. 디귿 맞는 보기 답 3번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미지수 가지고 제일 잘못 푸는 건 이런 거거든. 14-x분의 x 대 14-3x분의 3x가 2대 9. 그럼 분수 형태 물리량의 비율까지 나와 있으니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하고 크로스까지 해야 돼서 계산량이 엄청 많아져.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살려주면 좋죠. pH는 1대 3이라고 나와 있고 전체 값은 2대 9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모가 결정이 되고 분모 결정됐으면 이런 방정식 풀었을 때 훨씬 단순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x 찾아놓으면 나머지는 관성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문제.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가와 나의 혼합기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11부피에 14부피니까 가에 이게 11개 있다. 그럼 나에는 이게 14개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가와 나에서 y의 질량이 같다. 같은 물질에 대해선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y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가에는 하나는 2B짜리 하나는 3B짜리니까 얘네들이 몇 개씩 있느냐에 따라 y의 개수가 계속 바뀌어. 근데 포인트는 나에서는 얘도 2B짜리 얘도 2B짜리니까 몇 대 몇으로 있든 무조건 2B개씩 가지는 애가 14개라서 나에서의 y의 개수는 28B가 돼요. 그럼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가에서도 28B개가 되면 됩니다. 그럼 2B개짜리랑 3B개짜리가 몇 개 있으면 합쳐서 28이 되니? 아다리 잘 맞춰보시면 되고요. 정석적으로 하면 2개짜리가 11개 있다고 하면 22개, 22B가 될 거고 3B짜리가 11개 있다고 하면 33B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평균 냈을 때 28B가 나오면 될 거니까 여기는 6 차이, 여기는 5 차이. 6대5 내분점에서 요 개수가 나왔다는 건 존재비가 5대6이라는 뜻. 그죠? 그래서 얘가 5개 있고 얘가 6개 있구나. 그럼 n도 바로 구해집니다. 개수로 5대6이면 몰수로도 5대6일 거니까 n은 2.5몰. n이 2.5몰이니까 요 새끼는 5몰 될 겁니다. 전체 몰수에서 얘도 나와요. 2.5에 3하면 5.5. 5.5몰이 11부피. 14부피면 7몰. 얘가 2몰 있구나. 여기까지 한 꼭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에서 전체 수분의 x수가 39분의 11이다. 지금 가에 x가 11개 있다면 y는 나머지 28개로서 39를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잡은 숫자에 의하면 y는 28b개죠. 그럼 11대 28이니까 x는 11b개가 되면 됩니다. 근데 요 a를 활용해서 써보면 2a짜리가 5개, 2a짜리가 6개니까 2a짜리가 11개, 22a개예요. 결국 요들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2일 때 a가 1이다 라는 것. b가 2일 때 a가 1이라는 것. 마지막 나에서 욤마들의 질량이 같다. 근데 a, b는 찾아놨기 때문에 x, y, 4랑 x, 3, y, 4의 질량이 같다고 했는데
몰수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량이 똑같은데 몰수가 5대 2야. 분자량은 몇 대 몇이야? 2대 5가 되면 되겠죠? 스케일 몇 배 키우니? 8배 키우면 16에 58, 40 되고요. 16짜리 누구야? CH4. 그리고 탄화수소 클래스에서 분자량 30짜리, 40짜리 외우라고 했어. C3H4가 되면 아달이 딱 맞으니까 X는 12짜리, Y는 1짜리 이렇게 되면 됩니다. 분자량 40짜리는 C3H4고 분자량 30짜리 누구야? C2H6입니다. 3대 4 클래스로 많이 나오니까. X는 12짜리, Y는 1짜리니까 곱해주면 24, 답 2번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9번. 대답 좀 잘해줘. 계산이 좀 있으니까. 액성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비율 나와 있습니다.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이런 정보가 나와 있으면 액성에 따라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찾고 평균 전하량을 활용해서 개수비를 찾는 그런 형태인데, 얘는 잘 보면 전체 이온분의 A 이온수거든. 이 비율이 3대 8이야. 근데 A 이온은 반응하지 않는 뭐니? 구경꾼 이온은 넣어준 만큼 존재하니까 가와 다의 몇 대 몇으로 있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와 다의 전체 이온수 비율이 나옵니다. 크로스 쳐서 3대 8이 되려면 8분의 3대 3이면 될 거니까 3대 맞나요? 아니죠. 3분의 8대 3이면 되겠죠. 그래서 8대 9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이온수비가 가와 다에서 나온다는 거. 그럼 가에서 다에서 전체 이온수 9하고 곱하기 9 곱하기 8 둘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전체 이온수는 이다 법칙 다수가 결정짓는데 가에서는 액성이 염기성이야. 골란이가 산인데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골란이의 반대 액성을 따르는 거죠. 그럼 반대의 이다 법칙 빼기 골란이의 구경꾼 이온수입니다. 다에서는 골란이가 산인데 액성이 산성이니까 골란이의 이다 법칙 끝이야. 그럼 가에서 반대의 이다 법칙 하면 몇이니? 60i죠? 30i, 30i니까 빼기 몇 해줘야 돼? 10x. 여기에 곱하기 몇? 8대 9니까 구한 값과 같다. 이렇게. 다에서의 전체 이온수는 이다 법칙 쓰면 몇이야? 90x죠. 농도랑 부피 곱하면 30x인데 2가니까 60x, 30x에서 90x입니다. 1가는 더 이상 빠질 거 없고요. 그죠? 여기에 곱하기 8 한 값이 같다. (540y에) 마이너스 90x 810x. 약분이 되니? 90으로 약분하면 돼. y가 몇이야? 180으로 하면 돼? 3대 2. 그래서 x가 3, y가 2. 마무리는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 3몰롱도 20ml면 60이니까 120, 60. 그리고 2몰롱도 20이면 40에 40. 그럼 A 이온수는 60개. 전체 이온수는 액성이 산성이니까 그냥 산의 이다 법칙 때리면 180이야. 그래서 A는 3분의 1이다. 이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상대값이니까. 그래서 보정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구하고 실수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 3몰롱도 10이면 얘로 하자. 이다 법칙이 쉬우니까 3몰롱도 30이면 90. 그러니까 180에 90일 거고 2몰롱도 10이면 20, 20 이렇게 되는 거죠. A 이온수 90개, 전체 이온수 270개니까 3분의 1. 찐으로 내가 잡은 숫자에 의해 3분의 1일 때 상대값이 8인 겁니다. 그럼 상대값으로 보정할 때 몇 배 해주면 돼?
24배. 얘도 24배 하면 A는 8로 써줘야 돼요. 좋아요. 정리하시고 또 넘어갑시다.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개수비 나와 있고 모두 다 기체 상태 나와 있고 가에서 나로 가는 건 혼합형, 나에서 다로 갈 땐 주입형. 근데 주입형인데 A를 스위치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A를 넣었을 때 여전히 B가 남아있으면 A는 스위치 취급하면서 A 빼주고 B, C의 개수관계만 보고 이게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A를 넣었을 때 B가 다 죽을 때까지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 뒤로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항론으로 A를 주입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쭉 문제 읽어보면 밀도비가 나와있죠. 근데 가와 나에서 나와줘서 땡큐야. 질량보존 법칙 써주면 밀도비는 부피비의 역수비니까 질량비가 다시 밀도비가 3대 4면 부피비는 4대 3. 얘 3부야. 봐. 한 사이클 반응할 때마다 전체 기체양 몇씩 뭐해? 1씩 감소야. 근데 4개에서 3개로 진짜 1 줄었으니까 한 사이클 진행됐는데 그 한 사이클을 일으킨 한계 반응물이 누구니까? A니까 A는 딱 한 사이클 일으킬 만큼 2부 이게 있었던 거고 합쳐서 4부니까 2부 있었던 거고 한 사이클 진행되고 나면 B는 몇 개 남아? 1개 남고 부 C는 몇 개 생성? 2개.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B가 어쨌든 다 죽고 C를 최대한 생성시키고 나머지는 A가 메꾼 거거든. 그럼 C는 몇 개밖에 더 못 나와? 2개밖에 더 못 나오죠. B 하나 뒤지면 4. 나머지는 A가 커버 쳐야 되니까 2. 그럼 A와 B는 개수에 따른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B 2개가 1.5면요. B 1개는 4분의 3일 거고요. A 2개가 3W니까 A 2개가 3W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밀도 이용해서 V를 구할 수가 있고 분자량비 물어봤으니까 개수비분의 질량비 때리면 될 겁니다. 가에서는 전체 부피가 4부분의 쉣 책임은 내가 지면 되지. 질량은 몇이야? 4.5W. 이게 4분의 3W와 같다. 왜? 1.5배니까 1.5배에서 6이죠? V가 2분의 3. 맞니?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분자량비는 개수비분의 질량비와 같고요. 개수비는 2대 1대 2. 다 구하자. 질량비는 A 3g 죽을 때 B는 4분의 3g 죽으니까 4대 1대 5네요. 따라서 분자량비는 요거분의 요거 대 요거분의 요거 대 요거분의 요거니까 2 곱하면 4대 2대 5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분자량 4일 때 C 분자량 5니까 부피 2분의 3에 A 4 C 5 답 내면 5분의 6